옛날 옛적 깊은 산골짜기에는 청정골이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로 유명해서 장수하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고유의 신선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정골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는 청정수라는 샘물이 있었는데 이 샘물은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과 활력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물의 힘은 모험을 통해서만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 모험을 감히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한 젊은이 이름하여 은수가 있었습니다. 은수는 할아버지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고 이 전설적인 물의 힘을 사용해 할아버지를 한번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은수는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 굳세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은수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빽빽한 숲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우는 은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를 따라간 은수는 마침내 숲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찬란한 빛을 내뿜는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의 중심에는 전설의 청정수를 추출한 수 있다는 샘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수는 여우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한 뒤 용감하게 샘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샘물에 도착한 은수는 컵을 꺼내어 물을 담고 그것을 들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습니다. 여우는 다시 은수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은수는 무사히 청정골에 다다르게 됩니다. 마을에 도착한 은수는 곧장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샘물로 할아버지께 상쾌한 차를 끓여드렸고 할아버지는 그 물을 마신 후 점차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정골 사람들은 은수가 가져다 준 물을 마시며 더욱 활기차게 살아가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더욱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청정골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철학과 은수의 이야기가 전해지며 한국의 대표적인 장수지역으로 남게 되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충주 지역에는 서울과 전혀 다른 느긋한 시간 리듬을 가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져 자연이 만든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산신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충주의 가장 높은 산에 자리 잡은 산신은 마을을 수호하며 자연의 질서를 지키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서로 잘 챙기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형인 장수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동생인 민수는 호기심 많고 모험을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형제는 마을에 전해지던 비밀의 보물을 찾기 위해 산신이 산다는 산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수와 민수는 일찍 아침부터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깊은 숲을 지나며 다양한 동물들과 마주쳤고 길을 잃지 않게 주변의 나무에 표시를 남기며 천천히 산을 올라갔습니다. 숲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서 형제는 주변의 고요한 소리에 점점 적응해갔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을 걷던 중 형제는 산속 한가운데 커다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위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반짝이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연못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다가가 강가에 흐르는 물을 손으로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연못 위에 산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산신은 인간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몸은 숲의 나무와 돌로 이루어진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산신은 형제들에게 다가가 왜 자신을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장수는 그동안 전해졌던 전설의 보물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음을 설명했습니다. 산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용기를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보물은 단순한 물질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신은 형제에게 수수께끼를 내려보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사람 그리고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었습니다.
형제는 산신이 던져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형제는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산과 나무, 하늘과 바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연못의 물고기들과 숲의 동물들로부터 작은 힌트를 얻었고 산신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형제는 산신에게 돌아가 그들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산신은 형제의 지혜와 배움을 깊이 인정하며 그들에게 전설의 보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보물이 아닌 마을을 지켜낼 수 있는 지혜와 가치를 담고 있는 마법의 돌이었습니다. 형제는 마을로 돌아가 보물을 보관하며 산신과의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후로도 형제는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며 충주의 새로운 전설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마을 아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며 자연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전라남도 장성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별빛 숲으로 불렸는데 해가 지고 달빛이 내려앉으면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이 나무들 사이를 떠다니며 숲을 은은한 빛으로 물들였다. 장성의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여우 유성이가 살고 있었다. 유성이는 하얀 털과 큰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로 밤마다 별빛이 내리면 숲을 누비며 신비한 힘을 얻곤 했다. 사람들은 가끔씩 숲에서 별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유성이를 만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유성이는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장성 마을에는 마음씨가 착한 젊은 소녀 수진이가 살고 있었다. 수진은 가족을 돕기 위해 매일 숲가에서 나무를 캐며 지냈다. 그녀는 자연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는 나무를 캐러 숲에 갔다가 해가 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둘러 돌아가는 길을 찾던 수진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다. 점점 어두워지는 숲속에서 길을 헤매던 수진은 갑자기 숲 한가운데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궁금한 마음에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에는 유성이가 빛나는 별들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안녕 인간. 유성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니? 수진은 조금 놀란 듯이 대답했다.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방향을 모르겠어요. 유성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나는 이 숲의 수호자야. 너의 순수한 마음을 보았기에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유성이는 별빛의 힘을 빌려 밝은 길을 만들어 수진이를 안전하게 마을로 안내했다. 돌아오는 길에 유성이는 수진에게 말했다. 언제든지 숲을 방문해. 너의 순수함이 이곳에 머무는 한 내가 너를 환영할게. 그날부터 수진이는 숲을 자주 찾았다. 그녀는 유성이는 물론 숲속 다양한 동물들과 친구가 되었다. 수진의 방문은 숲의 평화를 가져왔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숲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유성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건설 계획이 생겼다. 숲을 개발해 새로운 도로를 만들겠다는 소식이 퍼졌다. 숲을 지키기 위해 수진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섰다. 그녀는 유성이를 비롯한 숲속 친구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다. 수진의 진심 어린 호소 덕분에 사람들은 숲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결국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다. 별빛 숲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유성이는 수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다. 너의 용기는 이 숲을 지켰고 우리의 우정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줬어. 수진과 유성이는 계속해서 친구로 남았고 숲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갔다. 이렇게 장성의 별빛 숲과 별빛 여우 유성이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아름다운 이야기와 교훈을 남기며 오랫동안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망망대해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마을 영덕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우였고 그는 바다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바다에서 나고 자란 민우는 매일 아침 일찍 해변을 거닐며 조개 껍데기를 모으고 친구들과 어울려 파도에 몸을 맡기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해변을 걷다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 상자였고 상자 안에는 신비한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도에는 영덕 앞바다의 여러 곳이 표시되어 있었고
바다의 보물이라 적혀있는 붉은 십자가가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민우는 이 지도가 그냥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바로 소중한 친구 하영과 이진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보물을 찾으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영은 영특한 소녀였고 이진은 용감하고 과감한 성격의 친구였습니다. 친구들은 즉시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셋은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고물고물한 아버지의 낡은 어선을 타고 푸른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그들 뒤로 속삭이고 파도가 그들의 발밑에서 춤추는 동안 그들은 지도에 그려진 대로 항해했습니다. 해가 하늘 높이 떠 있을 때쯤 그들은 지도에 붉은 십자가를 표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라 전설의 해적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인 푸른 거북을 몰고 나타나 그들에게 보물 지도를 보여주는 순간 사라졌던 자신의 옛 모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해적은 과거의 시간 여행자로 자신이 찾지 못한 보물을 후손에게 맡기려 이 지도만을 남겼던 것이었습니다. 해적 선장은 민우와 친구들이 자신처럼 길을 잃지 않도록 보물을 찾은 후 그것을 모두와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민우와 친구들은 그동안의 모험이 단순히 물질적인 보물만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과 용기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해적 선장의 도움으로 민우와 친구들은 지도에 표시된 장소의 의미를 이해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남긴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모험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영덕의 전설로 남은 이 신비한 모험 담은 세대를 거쳐 사람들에게 용기와 우정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